제 컴퓨터 개념인데요. 동영상 한 개를 100개로 쪼개가지고 100개의 통신 도로를 타고 100개의 저장 창고 가서 읽고 쓰기 합니다. 저장하거나 연산하거나 할 수 있고요. 다시 재조립을 위해서 취합 합산해야 되니까 거기다 일련 번호를 탑재하거나 소비자 환경을 따라 암호 설정을 할 수 있어 해킹 방지도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에서도 이 기본 개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의학을 연구했는데 여기 인체의 어떤 그 두뇌가 한 군데만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주요 저장 장소는 있지만 파편적으로 저장한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그에 착안해서 이 기술을 제가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얘기했고 이 기술은 CPU 숫자도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스마트폰 AP처럼 CPU 숫자가 10개, 40개일 수도 있습니다. 그 제품에 따라서. 그래서 그 중에는 면적의 제한이 좀 있으므로 대중소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대중소라도 소자리를 많이 만들어낸다는 거. 소자리는 많이 만들어 놓으면 또 아주 작은 구조로도 들어갈 수도 있고 티끌만한 것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정보를 이렇게 분산 처리해서 빨리 이렇게 처리를 하고 다시 취합 합산하는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집니다. 거기 이제 안에 있는 CPU 어떤 부품들, 이렇게 어떤 캐시 메모리다 그러면 캐시 메모리도 대중소로 들어가 숫자를 많이 만들어 갖고 일처리 분산 처리하고 발열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 발열이 많아지기 때문에 전선을 CPU도 각각 연결해서 안 쓰는 건 오프 시키고요. 또는 캐시 메모리도 안 쓰는 것은 오프 시켜서 발열을 통제하는 기술을 씁니다. 그 다음에 ALU나 코어도 대중소의 개념으로 들어가서 이와 같이 하고요. 트랜지스터나 카패시터도 대중소의 개념으로 들어가 숫자를 많이 만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최대한 집적을 해주는 거죠. 제가 에이사 레이더에서도 레이더의 어떤 그 도매 면적의 제한이 있으므로 대중소로 들어가 숫자를 많이 만들어 갖고 거기다가 전력을 각각 강중량으로 줄 수 있다고 여러 전력으로 목적을 따라서 그러니까 서로 파형이 있던 여러 개의 전파를 서로 팀별로 묶어가지고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팀별로 묶어갖고 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거기다가 되게 어떤 전선 안에 구리선이 대중소 들어가서 주파수 방법으로 전력을 변환시키는 이 기술 구조도 들어갈 수 있다. 좌표와 숫자 전 세계로 수천조 번의 수백조 번의 가로세로 노비로 잘라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1cm나 0.1cm, 0.3cm 가능하고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 세계 400개씩의 맵 지도를 만들 수 있고요. 군사용과 상업용 모든 걸 쓸 수 있다고. 반도체의 정보 이동 명령에도 이 좌표와 숫자 방식을 따라서 통신선이 많다. 정보의 입출력 하는 통신선이 많다 그러면 좌표와 숫자 방식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고요. 통신선이 있는데 옆에 통신선으로 갈아탈 수도 있어요. 그런 사다리 게임하는 것처럼 갈아타는 구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기본 개념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CPU에다가 제가 어떤 자그마한 플래시 메모리를 탑재, 그리고 캐시 메모리에다가 배터리를 탑재해서 휘발성을 극복하는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는 D램도 그렇고요, HBM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모든 메모리 반도체 휘발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니 배터리를 탑재해서 전원이 꺼져도 계속 전원이 공급되는 이 기술을 얘기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PU에다 작은 플래시 메모리를 붙여가지고 거기다가 부팅 프로그램을 넣어주는, 컴퓨터의 가장 기초 화면만을 띄우는 그런 부팅 프로그램을 넣어주는 기술 구조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얘는 앞으로 컴퓨터 TV 결합 또는 차량에 싣고 다니는 무선 TV의 결합에서도 부팅 속도가 지금의 컴퓨터처럼 너무 늦으면 좀 곤란하기 때문에 로봇 작동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술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부팅 속도를 빠르게 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플래시 메모리에다가 부팅 프로그램을 넣어놓고, 그러면 현재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응용 프로그램으로 바뀌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D램, GPU도 이렇게 대중소의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트랜지스터나 카패시터 이런 부분도 대중소의 개념으로 들어가서 거기다가 이렇게 전선을 각각 연결해서 영역별로 이렇게 어떤 그렇죠, 언오프 시켜서 발열을 통제하는 기술을 가진, 모든 것을 풀가동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진다. 네, 그 다음에 모든 GPU 개념도 모든 GPU와 거의 관련된 부분들이 대중소의 개념으로 들어가서 숫자를 많이 처리합니다.
이래야지 정보가 빨리 처리가 된다는 게 제 이렇게 생각이거든요. 숫자리를 많이 해서 일꾼을 많이 늘리는 거죠. 그래서 빨리 이렇게 나눠서 다시 분산 처리하고 다시 합산해 준다는 게 이를 위해서 동영상 한 개 정보다 그러면 일련 번호 다시 재취합 합산하기 위해 일련 번호로 나는 구조가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암호 설정, D램 같은 것도 보면은 현재 GDDR6 이렇게 짐켈라 AI 칩, GDDR7 이렇게 엔비디아에서 하시던데 제 기술을 쓰시더라고요. 제 기술입니다. 그냥 HBM은 수직으로 올렸는데 비싸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GDDR 같은 거를 싼 거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소짜리를 많이 만들자는 거죠. 대중소로 들어가는 소짜리를 많이 만들어서 겉으로는 하나의 제품처럼 보이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 분할하고 하드웨어적으로 분할되어서 그걸 갖다가 이제 20개짜리다. 겉으로는 하나의 제품인데 20개짜리다.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10개짜리다. 그러면 그 정보를 분산해서 빨리 처리하고 다시 취합 합산하는 구조를 가진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지금 GPL AI 칩, 그 다음에 엔비디아의 GDDR7에서 이걸 하시려고 그런 것 같은데 하시면 제 기술이라는 것을 저는 계속 이걸 얘기해왔고요. S 어떤 캐시 메모리, SRAM이 들어가든 뭐가 됐든 캐시 메모리에다가 배터리 붙이고 메모리 반도체, D램이나 HBM에다가도 이렇게 어떤 배터리를 붙여가지고 휘발성을 극복하는 문제를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은 거기다가 일정 부분을 D램의 일정 부분 또는 HBM 일정 부분을 플로팅 게이트라는 이 개념을 조금 넣어주는 거예요. 단가가 있으니까 가격을 맞춰야 되니까 플로팅 게이트라는 좀 것을 있어가지고 미니 구조로 넣어준다는 거죠. 조그맣게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도 이제 대중소로 들어간 소짜리를 많이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단가가 이제 맞춰지면서도 이렇게 어떤 휘발성을 극복하는 이런 기술 구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이제 또 안 되면 어떤 D램이다, HBM이다, 여기다 플래시 메모리를 탑재를 해서 티끌만한 건 탑재를 해서 가격을 극복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플래시 메모리다 저장하고 휘발성이 한계가 있으니까 1차적으로 이렇게 우선 일한 하루 종일 또는 몇 시간 동안 일한 것이 거기 저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단가를 맞추기 위한 이런 기술 구조가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SSD다 저장 장치가 그러면 SSD를 그 제품 자체 이제 플래시 메모리가 들어가는데 여기도 대중소의 개념으로 설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짜리를 많이 해서 정보를 분산 처리해서 동영상 한 개를 100개로 쪼개낸다는 거죠. 분산 처리해서 저장하고 다시 취합 합산을 위해서 1년 보동은 필요한 거라고 소비자 환경을 따라서 암호 설정 따라서 이 방법은 데이터 센터에서도 쓸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취합 합산하는 구조를 가진다. 지금 현재 있는 SSD 그러면 설계를 변경을 시켜야 되고요. 플로팅 게이트라는 이 개념에 있어서도 그것도 대중소의 개념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 영역을 그래서 소짜리를 많이 만들어서 그 안에서도 이게 일거리를 분산 처리해서 빨리 처리하는 이 기술 구조를 가진다는 거죠. 그럼 현재 있는 SSD를 설계를 바꿔야 되고 거기다 현재 있는 SSD도 만약에 좀 목적별로 컴퓨터에게 저장 용량을 늘리고 싶다면 SSD를 10개도 넣을 수 있고 20개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20개도 놔가지고 거기다 분산해가지고 처리하고 전기선이나 이런 것은 언오프 구조를 가져서 쉬게 하는 발열을 통제하는 기술을 쓴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SSD 안에 플래시 메모리도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안에도 언오프 구조를 가질 수 있겠네요. 그럼요. 이게 전기선 언오프 구조를 가져서 발열을 통제하는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현재 있는 HDD다 그러면 HDD를 미니 구조로 만들 수 있잖아요. 미니 구조로 만들어 가지고 20개 배치하거나 10개를 배치하거나 5개 배치하거나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역시 정보를 분산해서 저장하고 그래서 데이터 센터도 이 기술을 쓴다는 거죠. 정보를 동영상 한 개를 100개로 쪼개서 100개로 저장 창고에 가서 읽고 쓰기 또는 연산 그리고 다시 취합 합산을 위해서 일련 번호 암호 설정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제 제품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그래서 어떤 CPU다 그러면 GPU다 또는 메모리 반도체다 아니면은 SSD다 HD다 통신칩이다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차량용 반도체, 전력형 반도체 모든 반도체 종류에 상관없이 대중소라는 개념을 갖고요. 소짜리를 많이 만들어서 정보를 분산해서 처리하고 다시 취합 합산하는 이 기술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게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도 쓸 수 있는 방식이다. 발열을 통제하고 정보를 여기저기 이제 분산해 처리하거나 서로 이제 이렇게 그렇죠. 회사 내에서 이제 컴퓨터 100대를 가지고 이제
서로 인터넷망을 연결해서 유선이나 무선으로 연결해서 무선으로 연결할 때는 같은 점포라면 호출번호만 스마트폰 호출번호만 틀리게 해서 무선 통신 구조를 가질 수 있고요. 서로 각각 틀린 전파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통신할 수도 있어요. 인터넷 채팅 방식으로 1대1, 1대 다자간 통신 회의도 해야 되니까요. 가능하고 1대 100, 1대 1000, 1대 10,000 이래가지고 방송 구조 음악을 스트리밍 한다든지 전체를 대상으로 공지를 한다든지 회사에서 이제 동영상 제작회사다 그러면 동영상을 10개 만들어서 하루에 방송으로 틀어준다든지 뭐 깔린 게 요새 유튜브 넷플릭스의 동영상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채널을 100개도 만들어서 방송 100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회사 내 그럼 이거를 회사가 이렇게 10만의 회사를 갖고 있다 그럼 10만 회원을 따라서 가족까지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방송 개념으로 가게. 마이크로소프트 이 기술 하지 마세요. 카카오톡도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유튜브도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제 기술 구조입니다. 방송 채널 전 세계에 있어서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방송이 되는 거죠. 이건 유튜브가 이제 시간대별로 틀어준다는 거죠. 유튜브는 동영상이 깔려 있잖아요. 근데 그걸 시간대별로 틀어주진 않습니다. 유튜브도 시간대별로 이렇게 틀어주는 기술 구조를 가져서 방송의 형태를 띠면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넷플릭스도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방송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이런 기술 구조를 갖는다라는 거. 이것은 이제 스마트폰과 데스크탑에서 그리고 차량용 무선 이렇게 TV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이렇게 통신할 수 있어요. 직원들 여기서 이제 동영상 문서 이런 식으로 해서 회사 내에서 100개의 컴퓨터를 놓고 들으면 동영상 문서 이메일을 주고받고 이렇게 할 수 있고 부재중 동영상 메시지를 남길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의 컴퓨터에도 일 처리를 연산하거나 저장하거나 했을 때 정보를 저장할 때도 100개의 컴퓨터에다 분산해서 저장할 수도 있다는. 그래서 일련 번호와 암호 설정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컴퓨터 케이스가 그러면 슈퍼컴퓨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럼 이게 가령 CPU가 한 20개짜리가 있고 그다음에 GPU GPU 개념을 가진 어떤 CPU 병렬 처리 연산에 능한 것을 새로 설계를 해가지고 GPU 칩을 대신한다 그랬죠. 제가 그거를 마더보드 옆에 좀 떨어져 가지고 것을 설계를 해놓을 수 있다고. 이게 이제 AI 칩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GPU도 대중소 개념으로 가서 소자를 많이 만들어 놓고 그런 기술 개념 엔비디아에서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소자를 많이 만들어서 이를 분산하고 처리하고 다시 취합 합산하는 제 기술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제 기술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SSD도 이렇게 이렇게 SSD를 저장 매체를 한다 그러면 20개, 40개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를 어떤 컴퓨터 케이스는 필요 없잖아요. 이런 그 마더보드하고 이렇게 SSD 또는 HDD 이렇게 개념으로 가진 이거를 갖다가 HDD도 미니짜리를 40개 만들어 놓으세요. 정보를 분산해서 저장하고 다시 불러드릴 수 있어요. 일련 번호를 따라서. 이런 컴퓨터 케이스를 없애고 이렇게 마더보드하고 CPU가 담겨져 있는 마더보드하고 메모리 담겨져 있는 거하고 메모리도 한 메모리 반도체 DRAM이다, HBM이다 뭐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거기다가도 수십 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몇백 개, 100개 달에도 있을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회사에서 만들기 나름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컴퓨터 케이스는 없애고 그것만 있으면 1000개 묶으면 슈퍼컴퓨터가 된다는 거예요. 정보를 분산해서 일 처리를 하고 다시 취합 합산하는 구조를 갖고 이를 위해서 일련 번호 그다음에 암호 설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데이터 센터에서 이런 발열을 통제하고 속도가 엄청 빨라지겠죠. 적은 돈으로 회사 내에서도 슈퍼컴퓨터 만들거나 데이터 센터를 만들려고 할 거예요. 데이터 센터를 만들 자신들의 어떤 정보를 저장하고자 했을 때 간단한 어떤 그 데스크탑 이런 개념의 이런 걸 가지고 쉽게 가격은 한 10억대? 네, 10억대 정도면 이것을 슈퍼컴퓨터를 갖다가 몇백 대 만드는 일반 컴퓨터 몇백 개 가지고 충분히 저장하거나 이렇게 해서 데이터 센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회사 내에서도 그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회사 정보는 자기가 거기다가 외부에 저장하지 않고 외부 클라우드에 저장하지 않고 자기 회사의 기밀도 있기 때문에 기술이나 그걸 저장하고자 하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컴퓨터에
어떤 광통신으로 서로 연결을 하고 광통신으로 연결을 하고 어떤 전기가 흐르는 부분은 파이프 같은 데나 전기를 차단시키는 조치를 취해서 거기서 하고 광통신 연결하고 거울 방식으로 이렇게 정보를 띄워주고 전자기적인 방식으로 그래서 읽고 쓰고 이렇게 다시 띄워주고 광통신에서 받아가지고 광통신 선로에서 받아가고 전송하는 이런 새로운 개념의 컴퓨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와 같은 거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은 컴퓨터에 든 마더보드가 됐든 어디다가 됐든 일정 부분에 배터리라는 개념을 안에다가 넣어줘가지고 배터리에다 충전하고 이게 전기선에 항상 대기 전력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전기선에 그 부분은 전력을 끊어서 발열을 통제하거나 전기를 아끼는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집니다. 이 기술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캠페인송인데 누구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요. 동영상 제가 몇천 개 되는 거 계속 다 얘기하고 남의 기술 도둑질에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이런 부분을 다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를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매번 동영상마다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캠페인송, 제 기술이 너무 무단으로 쓰는 분이 많아서 그것은 나중에 진실과 거짓이 밝혀지겠지만 제 기술을 사신 분들이 아마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기술은 엉터리가 아닙니다. 의학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화번호가 위에 있으니 전화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전화번호가 다 있습니다.